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3천만 원을 넣어도 누구는 1,100만 원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누구는 거의 0원입니다.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되는데 헤드라인엔 안 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펀드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연봉별 진짜 환급액. 둘째, 1,102만 원 안전마진의 정체. 셋째, 당신이 가입자인지 들러리인지 5초 판정 체크리스트.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3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는 5년간 150조 원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첫 차수 물량은 딱 6천억 원이에요. 전체의 0.4% 수준입니다. 150조짜리 대형마트 안에 일반 고객 코너가 딱 하나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는 정책금융이랑 연기금 같은 큰 손들 자리예요. 판매 일정도 짚어드릴게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간 선착순입니다. 물량 소진되면 거기서 마감이에요. 첫 주는 온라인 판매를 50%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첫 2주는 서민 우선 배정 1,200억 원이 따로 빠져요. 전체의 20%입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이 라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다들 40% 소득공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산십부터 깔고 갈게요. 연봉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40%, 3천만에서 5천만 원 구간이 20%, 5천만에서 7천만 원 구간이 10%, 7천만 원 초과분은 공제 0%입니다. 풀로 7천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최대 공제 금액이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일단 헤드라인 숫자의 정체입니다. 근데 공제 금액이랑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환급액은 다른 얘기예요. 환급액은 본인 한계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3천만 원을 넣어도 연봉 구간마다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다 3천만 원 투자, 소득공제 1,200만 원 기준입니다. 먼저 연봉 3천만 원, 한계세율이 6.6%니까 환급액은 약 80만 원입니다. 다음, 연봉 5천만 원, 한계세율 16.5% 적용해서 약 198만 원이에요. 다음, 연봉 8,800만 원, 한계세율 26.4%로 올라가면서 약 317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연봉 1억 원, 한계세율 38.5%까지 가면 약 460만 원이에요. 투자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15.4%입니다. 방금 부른 4칸 중에 본인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봉 3천만 원이 받는 80만 원이랑 연봉 1억이 받는 460만 원. 같은 3천만 원을 똑같이 묶었는데 환급액이 5.7배 차이 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의 40% 환급 그림은 사실상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분들 얘기예요.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현실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방금 본 이 환급액보다 훨씬 큰 안전장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산시까지 통째로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알파경제가 지난주 단독으로 짚은 부분입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넣어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한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손해볼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한 단계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급액입니다. 3천만 원의 소득공제율 40%를 곱하면 1,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한계세율 41.8%, 지방세 포함한 수치를 곱합니다. 그러면 약 502만 원이 첫 해에 그대로 통장에 돌아옵니다. 투자도 하기 전에 확정되는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손실보전입니다. 자펀드마다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펀드가 마이너스 20% 빠질 때까지는 이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왔습니다.
투자자 원금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약 600만 원이 손실 완충으로 깔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안전 쿠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502만 원 더하기 600만 원, 약 1,102만 원. 투자 원금의 36.7%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37%까지 빠져도 고소득자는 본전 이상 회수합니다. 이걸 알파경제는 안전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자하기도 전에 미리 확정된 손실 방어선입니다. 그러면 같은 3천만 원을 넣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정부 손실보전 6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거기까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환급 198만 원에 손실보전 600만 원, 합쳐서 약 798만 원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환급 80만 원에 600만 원, 약 680만 원입니다. 1.5억 초과 고소득자의 1,100만 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진 절대금액도 차이가 크지만 환급액 자체만 따로 떼서 보면 80만 원 대 500만 원, 무려 5.6배 차이가 납니다. 출발선부터 비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은 펀드 수익률이 적당히 나와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정책 펀드의 실제 성적표를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직전 정부 뉴딜 펀드 기억하실 겁니다. 4년 만기로 청산해보니 정부 재정 보전을 뺀 자펀드 단독 수익률 평균이 0.75%였습니다.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6.18%였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친 실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환급액이 적은 분들 입장에선 손실보전 600만 원이 다 까이고도 사실상 본전 근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500만 원 환급은 이미 챙긴 상태입니다. 펀드가 망해도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같은 마이너스를 맞아도 한쪽은 손실, 한쪽은 그래도 흑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부 손실보전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환급액에서 격차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 펀드의 진짜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1,100만 원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황당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 1,102만 원짜리 안전마진을 가장 크게 누릴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입일 직전 세계 과세기간이 기준입니다. 그 3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초과입니다. 한 해라도 이 선을 넘었다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 역설이 보이실 겁니다. 분리과세 9.9%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주는 사람이 정작 그 9.9%를 못 받는 구조입니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9.9%로 떨어지면 39.6%포인트가 한 번에 빠지는데 그 혜택이 가장 큰 사람을 시스템이 입구에서 막아세웁니다. 그러면 가입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대체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성장 ISA입니다.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고 연령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기존 ISA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반 ISA 서민형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의 2배입니다. 의무 보유 3년만 채우면 됩니다. 셋째, 일반 ISA 계좌로 국민성장펀드를 매수하는 절충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대로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엔 40% 소득공제는 빠지고 ISA 비과세 한도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5년 묶이는 부담입니다. 분명히 불편한 조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게 매매 중독자한테는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점 우려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7000선 부근에서 출시되는 펀드입니다. 5년 환매 금지로 묶이는데 이 사이에 박스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2007년 2000선을 처음 뚫고 2021년 3000선을 돌파하기까지 13년 5개월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부의 20% 손실 보전이 있어도 마이너스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들러리인지 수혜자인지 아예 못 들어가는 제외자인지 5초 안에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5초 안에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자입니다. 가입 추천 그룹이에요. 4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 1억 안팎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5년간 묶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ISA와 연금계좌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다른 소득공제 합산 한도 2,500만원의 자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에 모두 해당하시면 5월 22일 1주차에 우선 신청하세요. 다음은 들러리입니다. 조건부 비추천이에요. 연봉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 여유자금은 있지만 ISA와 연금 한도는 비어있는 분들입니다. ISA와 연금 계좌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제외자입니다. 3갈래로 나뉩니다.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6월 출시되는 국민성장 ISA나 일반 ISA로 가세요. 5년 묶을 자금이 없다면 일반 ISA 또는 ETF가 정답입니다. 비상금이 6개월치 미만이라면 가입 전에 비상금부터 먼저 채우세요. 본인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입 전 사전 체크 5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가입 당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직전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을 점검하세요. 이자와 배당 합산 연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 해라도 넘었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셋째, 기타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 2,500만 원이 천장입니다. 신용카드, 주택청약, 우리사주까지 다 합산됩니다. 자녀분이 부족하면 환급액이 깎입니다. 넷째, 5년간 묶을 수 없는 돈을 먼저 빼세요.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학자금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금액을 확정하세요. 다섯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결정하세요. 수수료가 온라인은 연 1.0%, 오프라인은 연 1.2%입니다. 5년 누적으로 약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같은 펀드, 같은 수익률인데 수수료만 다릅니다. 무조건 온라인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확인하셨다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8,800만 원 이하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ISA와 연금 계좌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 뒤에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1.5억을 넘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5월 22일 1주차에 우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ISA로 국민성장펀드와 비슷한 절세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본인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본인 연봉 구간과 판정 결과를 남겨주세요. 수혜자인지, 들러리인지, 제외자인지 가장 많이 달린 사연을 다음 영상 사례로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